망막 점막이 있으니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럼 환자분들은 존재 자체가 나쁜 병인 줄 알고 그냥 수술을 받으셨다가 의사는 수술이 잘 됐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은 수술하고 나서 전혀 좋아진 게 없고 오히려 더 불편해져서 후회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천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망막 질환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망막 질환 중에 망막 점막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망막 수술을 하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 중에 한 가지거든요. 우선 망막 점막이라고 하는 거는 항반이라고 하는 망막의 중심부 앞쪽에 얇은 막이 끼면서 망막이 찌그러지는 거를 망막 점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항반부라고 하는 부분은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형이 오거나 망가지게 되면 시력에 영향을 받게 되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부분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노화가 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는 이전에 다쳤다거나 눈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염증 반응에 2차적인 반응으로 망막에 얇은 막이 끼면서 찌그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점막이 생기게 되면 해당 부위의 시야가 휘어져 보일 수가 있는데 이 휘어져 보이는 정도를 우리가 정량화해서 이게 더 심해지지 않는지 좋아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려면 단순히 환자분의 증상만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M차트라고 하는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선을 쭉 배열을 해서 처음에는 실선이고 그 다음엔 점선입니다. 중간에 실선은 휘어져 보이는 부분이 망막 점막 때문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부분, 이 점선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되면 중간에 띄엄띄엄 가기 때문에 휘어져 보이는 부분이 점선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점선들은 휘어져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띄엄띄엄 배열이 됐을 때 휘어져 보이는 정도가 없어지는지 시력이나 다른 증상들도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객관화된 수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지표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존재 자체가 나쁜 병은 아니기 때문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치료하는 병은 아니고요. 환자분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인데 안구의 단면을 이렇게 보시면 눈을 뚫고 들어가는 아주 미세한 바늘구멍 같은 거를 이제 내게 되고 그 구멍을 통해서 집게를 집어넣어서 망막에 껴있는 막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부착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착력이라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되고 망막 점막을 떼어낼 때 밑에 있는 망막이 그대로 있으면서 망막의 점막만 잘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서 망막 점막을 떼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망막이 들고 일어나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망막 점막이 잘 제거는 됐지만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망막이 부어버려서 시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수술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증상도 없고 망막 모양의 변형도 없는데 단순히 검사상 망막 점막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수술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수술로 할 수 있는 거는 망막을 펴주는 게 아니고 망막을 찌그러뜨리고 있는 그 막을 벗겨주는 게 유일한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막을 벗겨준다고 해서 그게 망막을 100% 정상 모습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 막을 제거하는 시점은 결국 초기에 망막 점막이 보인다 그래서 무작정 제거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거를 하다가 오히려 정상적인 망막 구조였는데 그 막을 제거하다가 망막의 일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그러면 수술을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부러진 채로 너무 오랜 기간 유지가 되게 되면 위에 있는 막을 벗겨내 준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망막이 구부러진 채로 너무 장기간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망막이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더 떨어지게 되겠죠. 너무 초기에 해도 안 되고 너무 장기간 방치를 해도 안 되고 중간 시점에 증상이 보이고 제거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이제 개인 병원들에서 이런 망막 수술을 하는 병원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순히 망막 점막이 보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망막 점막이 있으니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럼 환자분들은 존재 자체가 나쁜 병인 줄 알고 그냥 수술을 받으셨다가 의사는 수술이 잘 됐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은 수술하고 나서 전혀 좋아진 게 없고 오히려 더 불편해져서 후회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한 환자분 케이스로 오늘 보여드릴 건데 수술을 안 받은 케이스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최근에 2년간 계속 경과관찰만 하고 계신 분인데 이 망막 점막이 있는 분들은 망막 중심부의 사진을 찍어서 보면 정상적인 눈에서는 가운데 부분이 검게 보이고 황토색 색깔로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한다면 망막 점막이 끼어 있는 눈은 노란빛이 도는 이런 희끗한 막이 보이게 되고 미세한 주름들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단면을 잘라서 보는 OCT 검사를 하게 되면 정상 눈에서는 중심부가 오목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왼쪽 눈은 오목하게 들어와야 될 부분이 약간 평면화가 되면서 위에 얇은 하얀색 선이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망막 점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망막 점막이 사진상에서 이렇게 명확히 보이고 OCT상에서도 명확히 보이지만 이분은 교정 시력이 1.0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휘어져 보이는 정도가 미세하게 있기는 하지만 두 눈으로 보셨을 때는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2년간 계속 경과 관찰을 하고 계시고 2년 동안 전혀 시력도 떨어지지 않고 막도 더 진행이 되거나 심해지지 않아서 관찰만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 수술 받을 필요가 없고 점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경과 관찰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제 하루 전에 저희가 수술했었던 케이스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또 똑같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처음 오셨을 때는 이렇게 하얀색 막이 주변에 좀 보였고 주름이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면 위쪽으로 약간 망막이 들려 올라오면서 하얀색 막이 보이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안경을 썼을 때 0.4까지 밖에 보이지 않고 있었고 그 M차트라는 검사를 통해서 망막의 휘어진 정도를 체크를 해봤을 때도 가로, 세로 이 모든 면이 휘어짐 정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었고요.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람 얼굴을 보면 이렇게 찌그러져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에선 당연히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수술을 하고 나서 오늘 경과를 관찰을 했더니 막은 잘 벗겨져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상이 어느 정도 발현이 되고 그랬을 때 수술을 하는 거지 함부로 초기에 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다른 케이스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비문증 때문에 다른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찾아가셨다가 비문증 수술을 하면서 망막 점막이 있으니까 점막도 같이 벗겨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들으시고 수술을 받으셨었고요. 막을 제거를 하고 났더니 망막 황반부가 위축이 오면서 시기능이 떨어져 버렸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OCT 사진을 보시면 아실 텐데 황반부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부분은 왼쪽 부분에 비해서 망막이 많이 얇아져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을 벗기다 보면 망막에 위에 붙어 있는 막만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막을 벗기면서 망막의 가장 표면부에 있는 망막의 10개 층 중에 한 개 층을 같이 떼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안쪽에 붙어 있는 세포들이 같이 떨어져 나가면서 망막이 얇아지면서 위축이 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막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게 되는데 왼쪽 눈의 바깥쪽 부분에 망막이 망가지면서 위축이 오게 됐었고 환자분은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안쪽 부분의 시야가 이만큼 많이 떨어지게 된 상황인 거죠. 환자분은 수술하기 전에는 이 정도 시야 결손이 있지 않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더 답답해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또 이번 케이스는 비망막 전문의한테 이제 수술을 받으신 경우였습니다. 경력도 막 10년, 20년 된 그런 망막 전문의가 했다고 하는데도 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비망막 전문의한테 수술을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단순 망막 점막만 제거를 하려고 갔던 수술인데 망막 박리라는 이런 문제까지 생겨버리게 됐고 망막 박리가 생겨서 결국은 황반부 위축까지 오게 돼서 영구적으로 지금 시력이 막 0.1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망막 점막을 제거하는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을 막 정말 쉽게 결정을 하고 무슨 백내장 수술처럼 그냥 간단히 할 만한 그런 수술은 아니거든요. 이 수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점 그리고 잃을 수도 있는 점을 같이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시기에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보단 잃을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병이 있다 그래서 무작정 수술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영구 후유장애를 남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수술 시기를 결정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환자분들이 주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그런 수술 시기를 잘못 잡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끝까지 불편해하는 정말 이게 의사와 환자가 결국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서로 트러블만 남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망막 점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망막 수술을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하고 나서 가장 또 많은 후회를 하는 병이기도 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기대되는 점들이 어떤 점들인지 하고 났을 때 잃을 수 있는 점은 어떤 점들인지 이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수술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나 이런 수술 관련해서 또는 망막 점막이라고 하는 질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